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대전 시민사회단체가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무산됐지만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충남 북부권 도로 행정을 전담할 충남도 건설본부 북부사무소가 아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로관리와 긴급보수, 재난 대응이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충남과 대전,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행정통합특별법의 문제점을 짚기 위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산과 아산에 이어 천안에서 열린 세 번째 자리입니다. 집담회에서는 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이 시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언급 이후 주민을 의견 수렴의 주체가 아니라 설득의 대상으로 삼은 채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통합 논의가 지역 발전보다는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공적인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특히나 시기적으로 이게 선거 이전으로 못 박아둠으로써 너무나도 정치 일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결의안이 통과돼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는 현재의 통합 방식이 광역행정체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광역정부가 권한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한 정책은 절대로 펼쳐질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주민 주권 실현에는 더 걸림돌이 되고 민주주의와는 더 멀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기 대전시민사회 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행정통합 법안을 비교 설명하며 임의 규정과 강제 규정의 개수 논쟁보다는 법안이 실제 실행됐을 때의 구조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량 조항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항이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다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다 준다든가. 또 통합 과정에서 충남시군과 구단위 자치단체에 추가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는 법안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집담회에서는 통합 이후 대도시로의 행정재정 쏠림과 충남 서부, 농촌 지역의 소외 심화 가능성,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불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는 행정통합이 곧바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가 졸속이다. 국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김 지사의 발언 직접 듣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심사를 마치고 그 내용들을 보면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아주 졸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소위 심사에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그러한 그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의사로서 법안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전 충남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 충남 통합법원에 포함되어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졌고, 국가는 또 통합 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이렇게 남기는 상황이고, 또한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 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는 도민들과 함께 또 지 자신의 정치적 중대한 그런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달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무산됐지만 선거 연대를 통한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며 출마 강행 의지를 전했습니다. 황 의원은 12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달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합당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달라질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연대는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결국 세종 시민들의 선택은 강한 정치력과 추진력을 갖춘 후보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충남 북부권 도로 행정을 전담할 충청남도 건설본부 북부사무소가 11일 아산시 건곡동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홍성에 있는 서부사무소와의 거리로 긴급보수와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청으로 천안과 아산, 당진 등 북부권 도로 관리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긴급도로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동절기 제설 등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산파 역할을 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세종 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방식과 형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복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세종 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뒤를 따르는 16명의 시민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세종시와 전국 16개 시도를 형상화한 사람 사는 세상 조형물입니다. 이곳은 세종시 건설의 씨앗을 뿌린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바람의 언덕 일원에 세종시를 설계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기리는 일명 이해찬 동산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란 국가적 과제를 던졌다면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설계해 끝까지 추진한 인물이 바로 이해찬 전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공약을 설계하신 분이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두 분의 우정만큼이나 이제 그 세종시에서는 기를 필요가 있어서 두 분의 동산을 같이 노무현 동산 옆에 이해찬 동산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형물과 어록벤치 등을 갖춘 추모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서 나아가 민주당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 전 총리를 기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노무현 재단과 같은 재단 형태,
또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추모 사업은 준비가 돼야 된다. 일단 그 원칙에는 다 같이 공감을 했고, 그게 이제 기념관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도서관의 형태가 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설명절에 이제 의원님들이 몇 분이 내려오시고 하니까 그때 아마 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그 탄생에 담긴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맞아 응급실 과밀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명절 기간은 응급 환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 상담 인력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을 조정하고 특히 고위험 산모 등 응급 환자의 병원 연계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정보가 궁금할 때는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언제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청남도가 설 연휴 기간에 가족, 연인과 함께 가볼 만한 천안과 아산의 대표 명소를 추천했습니다. 높이 15m에 달하는 웅장한 청동 대자불로 유명한 천안 각원산은 불상을 등지고 내려다보는 태조산의 능선과 기와지붕의 조화가 한 폭의 산수와 같은 고즈넉한 휴식을 선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은 500년 역사가 살아있는 전통마을로 고택과 돌담길이 잘 보존돼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설 연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내 명소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대기 또는 폐수 배출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이고 산업단지 내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어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무단 방류 등 중대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휴 이후에도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이어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